60세가 넘으면 주무실 때 이것을 절대 베고 자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푹신하고 높은 베개가 잠을 잘 오게 한다고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매일 베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베개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잘못된 베개를 계속 베고 주무시면 뇌 속에 독성 노폐물이 쌓이고 뇌혈관이 막혀 뇌졸중이나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특정 높이의 베개를 계속 사용한 그룹에서 뇌졸중 발병 위험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아파야 병원이 운영되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뇌를 파괴하는 베개를 베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매일 밤 내 뇌를 서서히 죽이는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베개 습관과 반대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뇌를 살리는 기적의 수면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도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내 소중한 뇌를 살릴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되신 분들은 댓글창에 한글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당장 확인해야 할 침실 속의 시한폭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댓글을 보니 뇌 건강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지금까지 잘못된 베개를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왜 아무도 이 위험성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 광고나 백화점에서 보는 푹신하고 감촉 좋은 베개가 최고라고 착각합니다.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당장은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척추의 생체 역학을 완전히 무시한 상술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침구 회사는 유행에 맞춰 비싼 베개를 팔고 싶어 하고 제약 회사는 여러분이 두통을 느낄 때마다 진통제를 사 먹기를 원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여러분의 목뼈가 밤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0대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려 10년 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을 다 다니며 MRI도 찍고 뇌 정밀 검사도 받았지만 결과는 늘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결국 신경성이라며 독한 진통제만 한 주먹씩 드시고 계셨죠. 제가 이 환자분께 해드린 처방은 약이나 주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환자분이 매일 밤 베고 주무시던 높고 푹신한 베개를 당장 갖다 버리게 하고 목의 각도를 잡아주는 올바른 베개로 바꿔드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3일 만에 10년을 괴롭히던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힘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베개는 단순한 침구가 아닙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 혈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료기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뇌의 청소 시스템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잠을 단순히 몸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정답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 뇌에게 잠이란 쉼이 아니라 치열한 청소 시간입니다. 2012년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뇌의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은 림프관이라는 통로를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지만 뇌에는 그런 관이 없어서 오랫동안 의학계의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뇌는 밤이 되면 스스로 세포 크기를 줄여서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라는 물을 흘려보내 뇌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를 거대한 도시 서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낮에는 수많은 차들이 돌아다니며 매연을 뿜어내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낮에는 너무 복잡해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모두가 잠들면 비로소 환경미화원들이 나타나 거리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쓰레기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이름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마치 껌처럼 끈적끈적한 단백질 찌꺼기인데 이것이 뇌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 뇌세포를 파괴하고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뇌에서 청소한 이 더러운 쓰레기 물은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바로 목입니다. 여러분의 목 뒤쪽과 척추를 따라 흐르는 통로가 유일한 배수구입니다. 여기서 베개의 중요성이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높은 베개를 베서 턱이 가슴 쪽으로 꺾이거나 목뼈의 시작 곡선이 무너져 일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수구 호스가 꺾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원에 물을 줄 때 호스를 발로 밟거나 꺾으면 물이 나오지 않고 호스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베개로 인해 목의 각도가 틀어지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밤새 청소한 독성 쓰레기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뇌로 역류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 내 머릿속에 똥물 같은 독소가 고여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거나 뒷목이 뻐근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지난밤 당신의 뇌가 청소되지 못했다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 고스톱을 치라거나 외국어를 배우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뇌의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통로가 막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두뇌 훈련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흐르는 강물처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나니 오늘 밤 내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지 않으십니까? 만약 뇌 속에 쌓인 끈적한 쓰레기를 오늘 밤 당장 씻어내고 싶으시다면 댓글창에 한글로 깨끗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가 뇌를 살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베개가 우리 뇌의 숨통을 조이는 범인일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범인의 몽타주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범인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우리 뇌를 파괴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높은 베개입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고침단명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높을 고백의 침, 짧을 단 목수명, 즉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MRI나 엑스레이가 없던 시절에도 이미 높은 베개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지혜를 잊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점점 더 높은 쿠션과 베개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도대체 왜 높은 베개가 수명을 갉아먹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턱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보십시오. 숨쉬기가 어떠신가요? 답답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높은 베개를 베면 밤새도록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기도가 물리적으로 꺾이면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가 뇌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20% 이상을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밤새 산소 공급이 차단된다면 뇌세포는 서서히 질식해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분들 중 다수가 베개 높이만 낮춰도 증상이 호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혈관입니다. 목 양쪽에는 심장에서 뇌로 피를 올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고속도로인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들은 뇌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높은 베개를 베면 목 근육이 긴장하면서 이 혈관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마치 팽팽하게 흐르는 호스를 발로 밟는 것과 같습니다. 혈류량이 줄어들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피가 부족하니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오릅니다. 밤에는 혈압이 떨어져서 혈관도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밤새 고혈압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 쌓여 10년이 되면 결국 가장 약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뇌졸중과 뇌경색입니다.
또한 높은 베개는 목뼈의 시자 곡선을 파괴하여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만듭니다. 경추뼈 사이사이에는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목뼈가 변형되면 이 신경들이 눌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은커녕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유 없이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이 침침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못 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뼈와 혈관이 밤새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옆으로 누워 자는데 높은 게 편하던데요 라고 말입니다. 네, 옆으로 잘 때는 어깨 높이만큼 높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수십 번 뒤척인다는 점입니다. 옆으로 자려고 높은 베개를 샀다가 자기도 모르게 똑바로 눕게 되면 그 순간부터 목은 꺾인 채로 몇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베개의 선택이 그토록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뜨끔하셨나요? 아침마다 뒷목이 당기고 뻐근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졸중이 오기 전에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통증이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준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높은 베개가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면 반대로 너무 낮거나 푹신한 베개는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그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뇌 파괴 주범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푹신한 베개의 배신과 뇌의 온도를 높여 뇌세포를 태워버리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베개가 위험하다는 제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푹신하고 낮은 베개나 호텔에서 쓰는 깃털 베개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높은 베개보다 더 교묘하고 무서운 함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속에는 뇌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두 가지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은 바로 지지력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름 위에 누운 듯한 포근함을 좋은 베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손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는 메모리 폼이나 오리털 베개를 최고급이라며 선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뼈는 구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베개를 베고 누우면 머리 무게에 의해 베개가 푹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이 무너지고 오히려 목이 일자로 펴지거나 역방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목 근육들이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밤새도록 긴장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푹신한 베개를 베고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기는커녕 어깨가 짓눌린 듯 무겁고 피곤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독은 더 심각합니다. 바로 열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강의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두한조결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현대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뇌 건강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뇌는 마치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와 같습니다. 낮 동안 쉼없이 일하며 뜨거워진 뇌는 밤에 잠을 자면서 열을 식혀야만 독소를 배출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뇌의 온도가 약간 떨어져야 비로소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푹 파묻히는 푹신한 베개나 통기성이 없는 메모리폼 베개는 어떻습니까? 머리 전체를 감싸 안아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마치 겨울에 머리에 두꺼운 패딩 모자를 쓰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뇌는 밤새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뇌 온도가 올라가면 신경세포가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지 못해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뇌 청소부들도 더위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노폐물은 그대로 쌓이고 뇌세포는 열 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감퇴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 끔찍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중에서 싸게 파는 일부 메모리폼이나 스펀지 베개는 석유화학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화학 베개에 천이라는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가스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코를 베개에 파묻고 그 독가스를 고스란히 들이마시는 꼴이 됩니다. 편안하다고 믿었던 베개가 사실은 매일 밤 내 뇌를 화학 물질로 훈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침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목 뒤에 식은땀이 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새벽에 더워서 자주 깨거나 꿈자리가 사납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지금 너무 뜨겁다고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자는 동안 머리에 열이 많이 나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한글로 열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증상은 뇌 건강의 적신호이므로 제가 꼭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높은 베개도 안 되고 푹신한 베개도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을 베고 자야 할까요? 이제 답답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부분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뇌를 살리는 최고의 베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높은 베개도 위험하고 푹신한 베개도 위험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베고 자야 할까요? 지금부터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뇌를 살리는 베개의 황금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비싼 돈을 주고 기능성 베개를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답은 바로 경추의 시작 곡선을 지켜주는 황금 각도에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주로 주무시는 자세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과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의 베개 높이는 완전히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남들이 좋다는 베개를 무턱대고 따라 샀다가는 오히려 목 건강을 더 망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뼈가 자연스러운 시자 모양의 곡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높이는 자신의 팔뚝 굵기 정도나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의 높이인 약 6에서 8cm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베개를 머리 뒷부분인 후두부가 아니라 목 덜미 쪽으로 깊숙이 당겨서 베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턱이 약간 들리면서 기도가 활짝 열리고 뇌로 가는 혈관이 일자로 펴지게 됩니다. 마치 뇌가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인의 60%가 해당되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누울 때보다 베개가 더 높아야 합니다. 이때의 기준은 귀에서 어깨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누웠을 때 경추와 척추가 바닥과 평행을 이루며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베개가 너무 낮으면 고개가 바닥으로 꺾이고 너무 높으면 천장으로 꺾여서 혈관이 비틀리게 됩니다. 거울을 보며 내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재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천연 소재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특히 머리에 열을 식혀주는 메밀 베개나 편백나무 베개는 뇌 건강에 아주 탁월합니다. 메밀 껍질은 통기성이 매우 뛰어나고 성질이 차가워서 자는 동안 머리의 열을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또한 알갱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 목의 형태에 맞춰 높이를 조절하기도 쉽습니다. 솜이나 메모리폼처럼 머리를 덮게 만들지 않아 두한족열의 원리를 실천하는데 최고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당장 베개를 바꾸기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의 수건 베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수건 한 장을 준비해서 돌돌 말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목 뒤 오목한 곳에 받치고 누워보시면 됩니다. 이때 머리 뒤쪽은 바닥에 닿거나 아주 얇은 방석 정도만 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눌려있던 목뼈가 펴지면서 막혔던 신경과 혈관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베개에 익숙해진 분들은 갑자기 척추를 교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근육통이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건을 너무 높게 말지 마시고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누워 계시면서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용도로 먼저 사용해 보십시오.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시간을 늘려서 수면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베개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잠자리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내 뇌를 청소하고 재생시키는 생명 연장의 의식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 높이를 딱 1cm만 조절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맑아진 머리와 가벼운 몸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베개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여기에 뇌의 청소 기능을 폭발적으로 도와주는 천연세제 같은 음식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잠들기 전 딱 2알만 먹어도 치매를 막아주는 기적의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개를 바꿔서 뇌의 물리적인 숨통을 틔워주셨다면 이제는 그 통로를 타고 흐를 강력한 세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수구 구멍을 넓혀놔도 흘러내려가는 물이 맑지 않다면 찌꺼기는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뇌 속에 낀 끈적한 단백질대를 말끔히 씻어내줄 천연세제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약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효과만큼은 의사들도 인정하는 기적의 식품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호두입니다. 재미있게도 호두는 우리 뇌와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옛말에 무엇이든 그 모양을 닮은 것을 먹으면 그 부위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호두가 딱 그렇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노폐물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호두는 천연 멜라토닌의 보고입니다. 뇌의 청소부인 글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작동하는데 호두에 든 멜라토닌이 바로 그 깊은 잠을 유도하는 열쇠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호두 2알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청소 준비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니 딱 2알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대추입니다. 한국 속담의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추는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추를 추천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추는 천연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대추씨 속에 들어있는 스피노신이라는 성분이 신경을 이완시켜 불면증을 없애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가 뜨거우면 청소가 안 되는데 대추는 뇌의 열을 식히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제가 매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대추차 한 잔과 호두 2알을 함께 드십시오. 따뜻한 차는 천을 살짝 올려 혈액순환을 돕고 호두의 지방 성분은 대추의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밤새 여러분의 뇌 속을 흐르는 뇌척수액을 맑은 강물처럼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뇌를 망가뜨리는 베개를 버렸고 올바른 높이를 찾았으며 뇌를 씻어내는 음식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하지만 막상 오늘 밤부터 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부분에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딱 3가지 행동으로 정리해서 오늘 밤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완벽한 실천 계획을 짜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들은 다음 내용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뇌를 파괴하는 베개의 진실부터 뇌를 살리는 기적의 식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행할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은 다 있더라도 오늘 밤 당장 실천해야 할 핵심 행동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천만 원짜리 보약보다 낫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우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침실로 가셔서 지금 베고 있는 베개를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베고 누웠을 때 턱이 가슴 쪽으로 꺾이거나 머리가 푹 꺼져서 목이 불편하다면 과감하게 침대 아래로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비싸게 주고 샀다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베개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의 병원비를 10배, 100배로 늘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쁜 것을 비워야 좋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채우기입니다. 오늘 밤은 비싼 기능성 베개 대신 집에 있는 깨끗한 수건을 사용해 보십시오. 똑바로 주무시는 분은 수건을 돌돌 말아 목 뒤 오목한 곳을 채워주시고 옆으로 주무시는 분은 어깨 높이만큼 수건을 도톰하게 겹쳐서 주무십시오. 내 몸에 맞는 높이를 찾는 실험을 오늘 밤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단 하룻밤만이라도 척추가 바르게 펴진 상태로 잠을 자보면 다음날 아침 목과 어깨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 놀라운 차이를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더하기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대추차 한 잔과 호두 2알을 드십시오. 이것은 밤새 고생할 여러분의 뇌 청소부들에게 주는 팁과 같습니다. 뇌가 청소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해지겠다는 의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속는 셈 치고 딱 하루만 이 수건 베개와 식단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달라진 머리의 상쾌함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오늘 밤 당장 이 기적의 루틴을 시도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한글로 도전이라고 힘차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0세까지 치매 없는 건강한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뇌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파괴하는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뇌를 살리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비싼 약보다 매일 밤 내 머리를 받쳐주는 베개 하나가, 그리고 잠들기 전 먹는 호두 한 알이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짓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침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정답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셔서 10년, 20년 후에도 맑고 총명한 정신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웃으며 대화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곧 가족의 행복이자 저의 기쁨입니다. 혹시 주위에 밤마다 잠을 설치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이 생명을 구하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살리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댓글창에 한글로 살림이라고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뇌를 살리고 한 가정을 치매의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워서 딱 3분만 투자하면 막힌 뇌 혈관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적의 침대 운동법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